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과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37페이지의 화학 반응의 규칙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를 함께 풀어볼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정리하기는 이번에 배웠던 화학 반응의 세 가지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을 볼 겁니다. 이후 우리 그 다음 진도인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을 배우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일단 스스로 정리하기부터 함께 볼게요. 질량 보존 법칙. 우리 질량 보존 법칙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앙금이 만들어지는 반응에서도 질량은 보존되었는데요.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반응하게 되면 염화은이라고 하는 흰색 앙금이 만들어집니다. 이 반응에서도 반응 전이나 후나 질량은 변하지 않고 같았습니다. 또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죠? 그렇죠. 우리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 때문이었어요. 바로 원자의 종류랑 원자의 수입니다. 수. 우리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면서 물질의 종류가 달라졌지만 이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나 수는 변하지 않았어요. 원자의 종류나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 반응 전이나 후나 질량은 변하지 않고 같을 수 있었던 거겠죠. 우리 질량이 보존되는 법칙은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에서도 똑같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묽은 염산과 탄산 칼슘을 함께 반응시켜주는 건데요. 우리 묽은 염산을 탄산 칼슘과 섞어주게 되면 기체가 발생했어요.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했죠. 또한 염화 칼슘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발생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기체예요, 기체. 그림에서 지금 반응 전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을 넣어 주었고 통을 잘 흔들어 줘가지고 둘이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지금 그림 보면 뚜껑이 잘 닫혀 있죠. 그럼 여기 안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더라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달을 보니까 뚜껑을 열어버렸네요. 그러면 발생한 CO2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이때 한번 우리 질량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반응 전인 가나 반응 후인 나나 어떠한 물질도 나가지 않고 안쪽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질량은 보존될 겁니다. 근데 다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열어서 반응 후 생성물인 이산화탄소가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간 만큼 질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따라서 가와 나보다 질량이 더 작게 될 겁니다. 우리 가와 나의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죠? 그렇죠. 화학 반응 이후에 원자의 종류나 수는 변하지 않고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화학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화학 변화가 일어난 거겠죠. 우리 두 번째 일정 성분비 법칙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정 성분비 법칙 같은 경우에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이것이 성립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질량 비였습니다. 우리 화합물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H2, 수소 원소 1개, 산소 원소 1개, 총 2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화합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 보면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질 때 구리와 산소가 4대1의 질량비가 성립하는 것을 배웠고 물 같은 경우에도 수소와 산소가 1대8의 질량비가 성립하는 것을 보았어요. 산화구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 우리 구리를 열심히 가열해 주게 되면 구리가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구리를 만들어요.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굴이 0.4g을 넣어 주었을 때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굴이 0.5g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때 필요한 산소의 질량 얼마일까요? 0.1g이겠죠. 굴이 0.4g에 산소 0.1g이 결합해서 총 0.5g의 산화구리를 만든 거기 때문에요. 그럼 이때 한번 질량비 보도록 할게요. 구리는 0.4g이 참여하고 있고 산소는 0.1g이 참여하고 있고 산화구리는 총 0.5g이 만들어지고 있죠. 질량비로 나타낸다면 4대 1대 5가 될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질문 한 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굴이 20g을 넣어 주었어요. 이게 모두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최소 질량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지금 굴이랑 산소가 4대 1로 반응하고 있고 구리를 20g 다 반응시키려면 산소는 최소 5g 반응에 필요하겠죠. 그래서 답은 5g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문제는 풀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 기체 반응 법칙도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기체 반응 법칙 같은 경우에는 기체 반응 법칙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만들 때 각 기체 사이에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는데 이를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랑 산소가 결합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기체 반응에서 수소와 산소, 수증기의 부피비는 항상 2대 1대 2로 일정했죠. 또한 이와 같은 부피비는 우리 개수비와도 같았습니다. 수소 앞에 있는 2 개수랑 똑같죠. 1, 산소 앞에 있는 1 개수랑 똑같죠. 2, 수증기 앞에 있는 2 개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피비는 개수비랑 똑같다. 어디에서? 기체에서.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세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당연히 성립합니다. 즉,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 원자의 종류와 수는 늘 일정하니까요. 화합물이 생성될 때 결합하는 원자의 개수비는 항상 일정한다. 우리 화합물이 생성될 때 결합하는 원자의 개수비 항상 일정했죠. 그래서 질량비도 일정했습니다. 3번 기체의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를 합하면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와 같다. 아니죠. 우리 아까 수증기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증기. 지금 수소 부피 2 만들어지고 산소 부피 1 만들어지는데 이를 더한 게 수증기의 부피였나요? 아니죠. 수증기는 이만큼의 부피비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를 더한다고 항상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죠. 틀린 설명. 2번 볼게요. 다음 설명과 관련된 법칙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1번 볼게요. 질소 기체네요. 기체 10L와 수소 기체 30L가 반응하면 암모니아 기체 20L가 생성된다. 이거 지금 각 기체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는 것이죠. 이것은 디귿, 기체 반응 법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2번, 구리 8g을 모두 반응하여 산화구리를 생성될 때 필요한 산소의 최소 질량은 2g이다. 우리 산화구리라는 화합물을 구성하는 구리, 산소,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경우죠. 따라서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3번, 탄산나트륨 수용액 5g과 염화칼슘 수용액 5g이 반응하여 생성된 탄산칼슘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총 질량을 물어보고 있네요. 10g이다. 지금 반응 전 탄산나트륨 수용액 5g, 염화칼슘 수용액 5g을 더해서 반응 후인 탄산칼슘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총 질량인 10g과 같기 때문에 이는 질량 보존의 법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40페이지에 에너지가 출입하는 화학 반응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학습 목표부터 읽어볼게요. 1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출입함을 설명할 수 있다. 2번,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을 활용한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무가 탈 때 주변에 있으면 온도가 어떤가요? 그쵸? 높은 온도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나무가 탄다. 우리가 유식하게, 아이고, 왜 이렇게 갑자기 확대됐지? 나무의 연소 반응이라고 하죠. 나무의 연소 반응. 나무가 연소하는 반응일 때 주변으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주변으로 방출됐으니까 주변의 온도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나무가 연소하는 것처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또는 흡수됩니다. 오늘 어떤 화학 반응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고, 또 어떤 화학 반응은 에너지가 흡수되는 거고, 또한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겨울철에 손난로 많이 사용하죠. 손난로를 쭉 뜯어보게 되면 안에 이러한 재료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로 철가루, 두 번째로 숯가루, 세 번째로 소금, 마지막으로 질석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넣어주고 봉투를 밀봉한 후에 열심히 흔들어주게 되면 금세 온도가 후끈후끈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손난로 안에 들어있는 이 철가루가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볼게요. 철가루가 산소랑 반응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 에너지가 방출된다고요. 그럼 주변은 이 에너지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손난로는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더라. 손 냉장고도 있어요. 이렇게 지퍼박 안에 물이랑 질산 암모늄을 넣어주고 둘을 만나게 하면 이 지퍼백이 금세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얘는 아까 손난로랑 다르게 질산 암모늄과 물이 반응해서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이에요. 다시 볼게요. 질산 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한다고요. 그럼 주변은 에너지를 뺏긴 거니까 당연히 온도가 내려가겠죠. 이렇게 손 냉장고는 질산 암모늄과 물이 반응해서 에너지가 흡수되는 것을 이용한 것이더라.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면 주변의 온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무에 연소 반응이 있겠죠. 나무가 탈 때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나무의 연소 반응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도 역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입니다.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을 이용한 사례를 이따가 볼 건데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뿐만 아니라 염화칼슘과 물이 반응하는 것도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에요. 우리 겨울철에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주변에 막 뿌려줘요. 본 적 있을 거예요. 약간 소금처럼 생긴 그 하얀 색깔. 염화칼슘이 물과 만나면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올라간 온도로 눈을 녹일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또한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반응 역시 에너지가 방출되는 화학 반응이에요. 염산, 산이죠, 산. 수산화 나트륨, 염기입니다, 염기. 이렇게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에는 열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화학 반응, 어디에 이용하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발열컵이 있습니다. 이런 발열컵 본 적 있을 거예요. 이 발열컵 같은 경우에는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해서 방출되는 에너지로 용기 안에 음료를 데우는 겁니다. 아까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하면 열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방출되는 에너지로 주변의 온도를 높여서 용기 안에 음료를 데우는 거예요.
또한 발열 깔창도 있어요. 우리 겨울에 발 시려우니까 이런 발열 깔창을 넣어주는데요. 이거는 손난로랑 비슷해요. 바로 철가루랑 산소가 반응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활용한 것이랍니다. 이번에 에너지가 흡수되는 거 봐야겠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에너지를 막 흡수해 가요. 그럼 주변은 당연히 온도가 내려가게 되겠죠. 이러한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금과 물의 반응입니다. 우리 소금과 물이 반응하게 되면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식물이 광합성할 때예요. 식물이 광합성할 때 빛 에너지를 필요하죠. 식물이 광합성할 때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건 역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흡수되는 예입니다. 또한 계속 이상하게 떠있는 이 그림,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입니다.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이 반응하게 되면 열 에너지가 흡수돼요. 이거에 대한 실험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보았죠?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이 반응하게 되면 주변에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럼 주변에 온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물이 에너지를 잃고 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이 반응할 때 에너지가 흡수돼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 나무판 위에 물이 어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과연 어디에 이용할까요? 바로 냉찜질 주머니에 이용합니다. 우리 질산 암모늄이 물과 반응하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 차가운 온도감으로 열을 내리거나 또는 통증을 완화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사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례를 주었을 때 이게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인지 흡수되는 반응인지 알아야 하고 열 에너지가 방출될 때는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지 올라가는지 이것도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스스로 확인하기. 1번, 철이 산소와 반응할 때에는 에너지를 이것하고 질산 암모늄이 물에 녹을 때에는 에너지를 이것한다.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죠?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방출되고 흡수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철이 산소랑 반응하는 거 뭐였죠? 우리 손난로에 사용하는 거였죠. 당연히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서 손이 따뜻해지는 거였죠. 질산 암모늄이 물에 녹을 때에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당연히 흡수하는 겁니다. 우리 질산 암모늄과 물 어디에 이용했죠? 그렇죠. 냉찜질 주머니에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방출과 흡수. 2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나무가 연소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주변에 방출했으니까 주변의 온도가 따뜻해지고 내가 따뜻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방출되면 주변의 온도는 높아지고 반대로 흡수되면 주변의 온도는 낮아집니다. 3번 볼게요. 겨울철 쌓여있는 눈에 염화 칼슘을 뿌리면 눈이 빨리 녹는다 라고 했어요. 이걸 에너지 출입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라고 했네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눈이 빨리 녹아야 돼요. 그럼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쵸?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염화 칼슘과 물이 만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
주변으로 에너지가 방출되고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주변의 눈이 빨리 녹게 되는 거랍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염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여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므로 눈이 빨리 녹는다. 우리 이렇게 오늘 스스로 정리하기 풀어보았고요. 마지막 단원의 진도까지 나가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성평가 풀고 스스로 정리하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